야담 그날 밤 이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복이 들어온다 하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홀레날 사라진 신부, 남은 건 비녀 하나. 홀레날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루 끝바람에 굴러온 듯 반짝이는 비녀 하나가 남았지요. 그 비녀 하나가 한 고을을 뒤집고 한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홀레날 빈 신부 자리. 조선 후기 충청도 어느 작은 고을. 초가와 기와가 섞여 있는 조용한 마을에 그날만큼은 사람 발걸음이 들끓었습니다. 홀레다. 홀레. 신부가 곱다더라. 신랑이 글 읽는 선비라더라. 신랑은 강연이라는 젊은 선비였습니다. 허름한 도포였지만 눈빛만은 단단했고 말수는 적었지요. 집안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글로 사람답게 살겠다는 고집 하나로 버티는 사내였습니다. 신부는 하얀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라 했습니다. 양반집 채통은 다 무너졌어도 고운 말씨와 반듯한 마음씨만은 남아있다 그런 소문이 자자했지요. 드디어 홀레가 치러질 시각마당엔 정화수 한 그릇, 초라해도 정성껏 차린 홀레상. 동네 어른들이 모여앉고 아이들은 담장 위에 매달렸습니다. 신랑 강연이 두 손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신부만 나오면.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신부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신부는? 아까 방에 있다던데? 신부 측 어른 어디 갔어? 잠시 뒤 신부 방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터졌습니다. 사람 살려. 아가씨가 없어졌어.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연은 미친 듯이 신방으로 달려갔지요. 문을 벌컥 열었는데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곱게 놓였어야 할 족두리도 연지곤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루 끝. 바람이 스쳐가며 굴러온 듯 비녀 하나가 짤랑 소리를 내며 멈춰섰습니다. 강연은 그 비녀를 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서늘하게 파고들었지요. 그 순간 강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하연이가 늘 꽃. 비녀 끝에는 아주 작게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치 가문 표식처럼 보이는 낯익지 않은 문양 그리고 비녀 몸통엔 마른 흙과 아주 미세한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지요. 그날 홀레는 신부 없는 홀레가 되어버렸습니다. 제2장 모두가 입을 맞춘 듯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도망간 거 아냐? 신랑이 가난해서 마음 바꾼 거지. 양반딸이 초가집 홀레가 웬 말이냐?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신부 집안 사람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 신부 집안에서 왔다던 외삼촌이라는 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강연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외삼촌은 어디 갔습니까? 글쎄 아까까지 있었는데 그 사람 원래 저 고을 사람도 아니잖아. 수상했습니다. 너무 수상했습니다. 강연은 당장 관아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팔을 붙잡았지요. 관아에 가지 마라 괜히 일 키운다. 현감나리가 이런 일엔 귀찮아 하신다. 강연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신부가 사라졌는데 귀찮다 하신다고요? 그때였습니다. 홀레상 뒤쪽에서 술을 따르던 장정 하나가 강연을 슬쩍 불렀습니다. 선비님, 저기 비녀 좀 보여주십시오. 강연이 비녀를 내밀자 장정은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문양 선비님, 이거 그냥 가문 문양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장정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관아 문양입니다. 강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관아 문양? 예, 정확히는 이 고을 창고, 환곡 관리 문양입니다. 그 순간 강연은 머릿속이 하얘졌다가 곧바로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하연은 납치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납치가 관아와 엮였다. 제3장 비녀 속에서 나온 쪽지. 강연은 밤이 되자 등불 하나 들고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비녀를 쥐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비녀가 너무 무겁다는 걸 느꼈지요. 비녀가 왜 이렇게 묵직하지? 강연은 비녀 끝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러자 아주 미세한 틈이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비녀를 돌렸습니다. 비녀 몸통이 살짝 벌어지며 안에서 얇은 종이가 말려 나왔습니다. 강연은 숨도 쉬지 못한 채 종이를 펼쳤습니다.
종이엔 단 두 줄 나를 찾지 마시오 비녀 문양의 창고 장부를 찾아 관아 뒤 속림정으로. 강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를 찾지 마라. 하지만 강연은 알았습니다. 그 말은 포기하라가 아니라 이게 길이다 라는 뜻이라는 걸. 제4장 창고장부와 속림정. 강연은 다음날 새벽 관아 창고 주변을 돌았습니다. 환곡 창고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다시 걷어들이는 곳으로. 흉년이면 사람 목숨이 오가는 곳이지요. 창고를 지키는 아전 하나가 강연을 막았습니다. 여긴 아무나 못 들어간다. 강연은 비녀 문양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아전나리. 저는 어젯밤 신부가 남긴 걸 받았습니다. 그 말에 아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뭘 받았는데? 강연은 조용히 비녀를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아전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 문양을 어디서? 강연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장부를 보여주십시오.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아전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선비님 여기서 큰일 하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목숨 걸어야 합니다. 아전은 강연을 창고 뒤로 끌고 갔습니다. 낡은 장부 더미 속에서 특정 장부 하나를 꺼냈지요. 강연이 펼치자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백성에게 빌려준 곡식보다 관아가 걷어들였다는 기록이 더 컸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수치인데. 아전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이 고을에선 늘 그래왔습니다. 그날 밤 강연은 장부를 품고 속림정으로 갔습니다. 소나무 숲 사이 정자. 달빛 아래 누군가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두루마기 차림의 여인. 강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하연? 여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하연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홀레날의 부드러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하고 결연한 눈빛이었습니다. 강연 나리. 장부를 가져오셨군요. 하연 너 도대체. 하연은 강연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홀레날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끌려간 것도 반만 맞습니다. 강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하연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사라졌습니다. 제5장 신부가 사라진 진짜 이유. 하연은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원래 이 고을에서 환곡 비리를 조사하던 사람이었고 그 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지요. 아버지가 남긴 말이 있었습니다. 비리의 끝은 장부에 남는다. 하연은 그 장부를 찾기 위해 일부러 이 고을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혼례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강연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나와의 혼례는? 하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처음엔 계획이었습니다. 강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하연이 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리와 마주 앉아 이야기 나누면서 계획은 제 마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연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저는 나리를 이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홀레날 마지막까지 망설였습니다. 그때 관아의 이방과 하연의 외삼촌이라던 자가 나타나 하연을 협박했지요. 장부 찾으려면 조용히 사라져라. 그 선비까지 죽이고 싶지 않으면. 하연은 강연을 살리기 위해 사라졌습니다. 대신 비녀 속 쪽지로 강연을 이 길로 불러들인 것이지요. 강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넌 나를 살리려 했고 난 널 잃을 뻔했구나. 하연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그때 정자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낯선 산에 얼굴을 가린 채. 그가 말했습니다. 장부가 왔으니 이제 판을 엎을 수 있겠군. 하연이 조용히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암행어사 수행원입니다. 강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제6장 비녀 하나로 열린 국문. 며칠 뒤 한양에서 내려온 암행어사의 검은 패가 관아마당에 번쩍 들렸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관아가 뒤집혔습니다. 평소 거드름 피우던 현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이방과 아전들은 우왕좌왕했지요. 암행어사는 차갑게 명했습니다. 환곡 장부 전부 내놓아라. 그리고 강연이 품에서 꺼낸 장부가 마치 칼처럼 관아 바닥에 탁 내려앉았지요. 현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건 조작이다. 누가 감히. 그때 하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홀레날 사라졌던 신부가 관아 마당에 나타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그 신부 아니냐? 살아있었네. 도망간 거 아니었어? 하연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빼앗긴 곡식 굶어 죽은 백성 그 증거를 모으기 위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비녀를 꺼냈습니다. 이 비녀는 황곡 창고 관리의 표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단서였지요.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은 더 있느냐? 그 순간 창고를 지키던 그 아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박았지요. 소인이 장부를 숨겨왔습니다. 백성들이 굶어 죽는 걸 더는 못 보겠었습니다. 현감은 무너졌습니다. 이방은 도망치려다 붙잡혔고 외삼촌이라던 자는 결국 관아 뒤뜰에서 끌려 나왔지요. 그는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다 그년이 시킨 거다. 그년이. 하지만 하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을 더럽히기 전에 백성들의 곡식을 돌려놓으십시오. 제7장 다시 올린 혼례. 비리관리들은 파직되고 환곡으로 빼돌린 곡식은 백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연의 아버지 누명도 풀렸지요. 강연은 그 모든 날들 끝에 하연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너는 나를 계획으로 불렀고 나는 너를 마음으로 붙잡았구나. 하연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날이 저 때문에 많이 다치셨습니다. 강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녀 하나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그러니 그 비녀로 다시 시작하자. 강연은 하연의 머리에 그 비녀를 다시 꽂아주었습니다. 이번엔 숨겨진 쪽지가 없는 비녀가 아니라 진짜 약속이 된 비녀였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혼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엔 신부가 사라지지 않는 혼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저 선비 사람 하나만 구한 게 아니네. 우리 곡식도 구했지. 비녀 하나가 세상을 바꿨구먼. 사람은 큰 칼로만 세상을 바꾸는 줄 알지요. 하지만 때로는 비녀 하나, 작은 단서 하나가 썩은 권력을 무너뜨리고 억울한 사람을 살려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복채는 구독과 좋아요로 받겠습니다. 다음 야담에서도 더 기묘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